전 세계에 있는 실화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텐 시네컬술에서 시인 유희경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직업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고른 단어가, 내가 고른 문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덜어는 울리고 덜어는 웃기고 하는 그런 직업, 카피라이터입니다. 현혜원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위텐 시네컬 TV 구독자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혜원이라고 하고요. 제일기획에서 9년 차고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카피라이터이자 서퍼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퍼라고 하셨잖아요. 파도 네. 타는 일. 네네. 그죠? 유튜브로 그걸 보여주시던데요. 네, 유튜브 아, 잘 네네. 봤습니다. 네, 서프앤 라이프. 감사합니다. 어떤 채널인지, 그리고 서핑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서핑은 거의 7년 차고요. 7년이요? 네네. 지금 유행하기 한참 전이네요. 네네, 한참 전에 어. 시작을 했고요. 보통 서핑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되게 화려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파도를 타는 시간은 뭐 10초? 20초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시간은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를 기다리는 동안 나를 괴롭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파도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의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으로 이어져서 그 채널은 제가 서핑을 하면서 보는 풍경이나 든 생각들, 제게 온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드시던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채널의 전반적인 톤의 매너가 너무너무 눈부시고 동시에 곧 사그라질 것 같은 어떤 네. 슬픔 같은 게 느껴져서,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청춘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카피라이터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제가 되게 뭔가 꿈꾸던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게, 글을 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몇 가지가 안 됐어요. 기자, 카피라이터, 또 뭐 방송 작가 이런 거 정도였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카피라이터라는 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그 한 문장을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파악한 사람들의 생각, 그거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가 가야 되고 이런 그림이 보여줘까지 전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인과 카피라이터의 분명히 되게 큰 접점 같은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접점 있죠. 그렇죠. 둘 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게 시인은 좀 더 자기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간다면 카피라이터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뭔가 대중의 마음,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타인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려하면서 가고. 그 과정은 내가 보기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대상을 놓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죠. 그죠? 물론 그 대상이 제가 보기에 시인은 좀 더 한정적이고 카피라이터는 확 열려 있어야 하겠죠. 뭐 분명히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결과물적으로 완전히 상당히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카피라이팅은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실패한 카피라이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 네네. 그렇죠? 결국은 약간 편견 같아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시는 결국 자기한테 집중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시를 읽어가시면서 혹은 시인이라는 사람들의 생태계, 환경 네네. 이런 것들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셨다면? 한 분의 시집을 좀 여러 권을 읽게 되었는데 네. 그 여러 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네. 나중에 그 시가 어느 책에 있었더라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세 권 중에 세 권 중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 일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시인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건지, 어쩔 수 없는 일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차이인 건지.
그 시인들은 자기갱신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시를 쓰면서 내가 앞시와 닮았다, 닮아갈 수 있다라는 불안과 공포, 그건 진짜 공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탈피를 하고 싶어요. 근데 탈피를 하면 불안해져요. 아, 네. 어떤 게 불안하냐면 예전에 내 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원치 않을까 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음. 시는 나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책도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갱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면 갱신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노화가 될 수도 있고. 아, 결국 그렇죠? 뭐 첫 번째 시집 때 진짜 열렬하게 사랑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시집 때는 이미 그 사랑은 끝나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야. 뭐 세 번째 시집을 낼 때는 이제 결혼을 했고 네 번째 시집을 낼 때는 아이를 낳았어. 이건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변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변화를 겪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 첫 번째 시집을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두 번째 시집 때는 첫 번째 시집처럼 쓸 수가 없어야 돼요. 전력을 다했다면. 그 카피도 나이를 먹지 않나요? 그렇겠죠? 제가 아직 나이를 안 먹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 시를 만나는 순간은 대체적으로 교과서잖아요. 아, 네네, 그죠. 그렇죠. 교과서에서 만난 시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시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개의 시가 기억에 남는데 이상의 오감도 그걸 교과서에서 배웠나? 교과서에 나왔던 아, 것 뭐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저랑 같은 교과 과정이 아, 아니었으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 두 개가 되게 다른 시인데 음. 오감도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아, 감정은 좋군요. 네, 그 정확한 상황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아이들과 그것들이 다 어린 마음에 이거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백석의 시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풍경이 잘 그려져서 마치 한 편의 영화나 그런 무슨 스토리가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했었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 독자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서사가 들어올 때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이야기를 알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요. 아, 네네. 시집을 읽다 뭐 자주 읽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네. 그건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를 찾는 순간은 언제쯤? 저는 되게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의 모양을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뻐, 슬퍼라는 것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시집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슬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자신의 감정의 모양을 이런 레이어로 펼쳐내는구나. 나의 감정이 어떤지 뾰족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악과 시는 약간 조합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두가 음계를 알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알고 있고 가나다라마바사, 펜, 필통, 뭐 종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것과 붙이느냐, 도 다음에 미를 놓느냐, 소를 놓느냐, 이 종이 뒤에 카메라를 붙이느냐, 하늘을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예술이 되는 거라서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 같아요. 시독서가 사람들한테 편하지 않은 장르일까봐 되게 무서워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난해함을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시가 난해한 거는 편견이 아니라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네.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시와 카피의 차이는 시는 자신에게서 출발하고 카피는 어쨌든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맞아요.
대중의 입장에서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시는 타인의 이야기고 카피라이터는 내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은 난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시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야욕을 갖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 근데 가끔 저희가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요. 막 저희가 막 약간 어려운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써가거나 그림을 가져오면 야, 남의 돈으로 예술하려고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카피의 역할에 맞지 않는 그리기. 그 문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카피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라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럼 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시의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를 부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시의 역할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도 그걸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가 친절하기를. 아,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시 읽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장르의 결과물, 다른 장르의 행위를 추천을 받을 건데 저 왠지 좀 추측이 됩니다. 아, 네. 네. 혹시 파도와 관련된 오늘 되게 많이 친해졌네요. 한 번에 추측이 되만큼. 네. 네. 네, 저는 약간 당연히 서핑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언제 지는지, 지금의 하늘의 모양이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건물 안은 늘 적정 온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일하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면 해는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가 바다에 나가서 그 파도를 기다리며 오늘은 몇 시에 해가 지고 그때 풍경은 어땠고 여름의 컬러는 이렇고 가을의 컬러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다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나의 사물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게 나한테 주는 평화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이 사회에 그냥 치여 있다가 시를 읽다 그러면 너무 갭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도 느껴보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를 너무 부드럽게 태워주는 그런 경험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시를 마주했을 때 그냥 도시에 있다가 마주한 시와 조금은 다르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판타지가 만들어졌는데 파도도 다 다르다면서요. 질감이나 생긴 형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시 낭독을 읽는 걸 들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읽어요. 시를 읽어주심으로써 한 명의 실랑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단 한 명이더라도 기대해 보면 합니다. 마음 한철. 미인은 통영에 가자마자 새로 머리를 했다. 기밑을 타고 내려온 머리가 미인의 입술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동백을 보았고 미인은 처음 동백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여기서 한 1년 살다 갈까? 절벽에서 바다를 보던 미인의 말을 나는 여기가 동양의 나폴리래 하는 싱거운 말로 받아냈다. 불어오는 바람이 미인의 맑은 눈을 시리게 했다. 통영의 절벽은 상해 영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미인이 절벽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회원님의 그 유튜브에서 느꼈던 감정하고 이 감정이 비슷한. 네. 가장 찬란한 때인데 그것은 반드시 과거가 되고야 말고 언젠가는 잊힐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시를 잘 모르다 보니 대화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를 읽고 싶다. 네.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시를 읽고 좀 더 많은 시인분들을 궁금해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재미없었어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실랑이 시름이들 안녕.